안녕하십니까, 박래호입니다. 중국 역사에 고찰되는 미인의 얘기, 오늘의 13번째 강좌에서는요, 동탁을 죽이려다 실패하고 전국에 체포령이 내려진 가운데 조조를 돕는 진궁이 도망가면서 여백사를 만나는 이 얘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명수배자가 된 조조와 진궁, 이 두 사람,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이면서 조조 고향인 집 가까이 왔는데, 해가 저물다 보니까 조조의 아버지인 조승의 친구인 여백사를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나눕니다. 여백사의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백사가 깜짝 놀라죠. 어찌하여 이렇게 갑작스럽게 왔느냐. 술을 대접하고 싶은데 집에 술이 없구나. 방에 잠깐 쉬고 있어라 하면서 여백사가 술을 받으러 나갑니다. 이때에 방에 들어있던 조조와 진궁이 옅은 잠을 자는데 부엌에서 식솔들의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빨리 죽여라. 빨리 잡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쫓기고 있던 진궁과 조조가 이 소리에 놀래가지고 자기들을 죽이는 줄 알고 그냥 부엌으로 내려가가지고 식솔 13명을 칼로 전부 죽입니다. 칼로 죽인 이 조조와 진궁이 그 집에 있겠어요? 곧바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길을 떠나는데 가다가 술을 받아가지고 오는 여백사를 만나게 됩니다. 식솔을 죽인 진궁과 조조는 고민을 하죠. 여백사가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집을 떠나느냐? 술을 가지고 왔는데 하는데 급하니까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길을 재촉하게 됩니다. 이때에 조조는 고민을 하게 되지요. 여백사를 죽이느냐 살려둘 것이냐 고뇌하게 되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한 작품인 햄릿의 독백과 같은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햄릿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삼촌 클라디우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갈등을 합니다.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한 갈등, 생과 사에 대한 갈등, 인간에 대한 연민과 환멸에 대한 갈등. 그러나 햄릿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보니까 실행하지는 못하고 고민만 하면서 독백을 하게 되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마찬가지로 조조는 길에서 만난 여백사를 죽이느냐 살리느냐를 하는 순간 많은 고민을 하다가 조조는 바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곧바로 되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고는 여백사를 등 뒤에서 그냥 칼로 베어 죽인다는 것입니다. 조조가 여백사를 죽인 것을 본 진궁이 조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백사의 식솔들은 우리가 오해로 해서 죽였지만 어찌 여백사마저 죽이느냐 라고 묻자 조조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천하를 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버리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길을 재촉하게 되지요. 조조를 뒤따르던 진궁이 한참 떨어진 주막에서 조조와 같이 잠을 자다가 진궁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든 조조를 보고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 됨됨이가 인정머리라고는 하나도 없고 잔인하기만 한 성격이구나. 이 사람도 동탁과 별 차이가 없는 작자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잠든 조조를 죽이려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냥 조조 곁을 진궁이 떠나게 됩니다. 이 진궁은 나중에 여포의 지략가로 책사 역할을 하다가 결국에는 조조에게 잡혀가지고 여포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여백사마저도 죽이게 된 이 사건은 조조가 처해져 있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합니다. 전국에 체포령이 내려져 있자 잡히면
곧바로 극형으로 죽게 되는 처지이다 보니까 불안감은 극도로 긴박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외톨이, 신세이다 보니까 조조는 성격이 냉정하고 또 침착한 성격도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급한 것을 감안할 때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극한상에 처해져 있는 입장을 고려해 보게 되면 이 행동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없지는 않다라고 보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여백사의 얘기는요, 삼국지 정사와 소설인 삼국지 연의와는 확연하게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삼국지 정사에서는 조조가 도망가다가 여백사의 집에 들렸는데 여백사는 그때 집에 없었고 아들과 자식들이 있었는데 조조를 잘 모르는 여백사의 아들과 식객들이 서로 협의해서 조조를 죽이려고 하다가 조조가 이들을 먼저 죽이고 갔다고 되어 있고요. 이때 진궁 자체도 나오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 정사판에는 조조가 정당방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관중이 쓴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는 조조가 잔인하고 냉혹한 나쁜 면을 더욱 강조하다 보니까 큰 사건으로 만든 것입니다. 역사의 인물을 평가할 때는 그 인물의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적 여건에서 나라의 부강과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공헌을 한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봐야지 한쪽 편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대부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이 있을까요? 금에도 100%의 순금이 없듯이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인자견인 지자견지. 동일한 객체라 해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고 하는 말을 되새겨 볼만 합니다. 조조에게는 무려 20명이 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들 중 조비와 조식이 아버지인 조조의 후계자가 되려고 자식 간에 많은 암투를 하게 됩니다. 조조의 아들 중 조비와 조식의 얘기는 다음 14번째 강좌에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역사에 고찰되는 미인의 얘기, 오늘은 조조의 이야기로 막을 내립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